겨울 끝자락이었어요. 서울 하늘은 낮게 깔렸지요. 미세먼지가 옅게 떠 있었고 한강 바람이 건조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마포의 오래된 빌딩과 신축 아파트가 섞인 골목으로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그 사이에 서 있었지요. 현관 앞 화분에 흙은 얼어 있었고 엘리베이터는 늘 그렇듯 약간 느렸습니다. 지우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물을 끓였지요. 전기포트가 작게 울었습니다. 주전자 소리가 멈추자 그는 드립 주전자를 들었습니다. 분쇄된 원두를 거름종이에 올렸습니다. 손목을 조금 세웠지요. 얇은 물줄기가 원을 그렸습니다. 향이 퍼졌습니다. 부엌 창턱에는 작은 선인장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꽃이 피었고 오늘은 닫혀 있었지요. 커피 드실래요? 지훈이 물었어요. 좋아요. 연하게요. 은지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볍게 울렸지요. 주방 조명은 따뜻했습니다. 표면이 반짝였어요. 식탁 위에는 정리된 서류 트레이가 있었고 가장 위에는 전월카드 명세서가 올려져 있었지요. 둘은 아침 식탁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식빵과 계란 프라이, 샐러드 조금, 소스는 요거트 드레싱이었지요. 겉으로는 안정적인 아침이었습니다. 대화는 단순했습니다. 날씨, 회사의 일정, 어젯밤 본 영화의 장면 한두 개. 그러나 지훈의 가슴 어딘가에는 자잘한 공허가 있었지요. 그는 그 공허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어요. 코드 리뷰를 마치고도 남는 자녀 메모리처럼 몸 안에 남아있는 미세한 버퍼 같았습니다. 결혼 2년 차였지요. 서로의 루틴은 합이 맞았습니다. 분담표도 있었고 냉장고에는 주간 장보기, 목록이 붙어 있었어요. 깔끔했습니다. 그 깔끔함이 때로는 과하게 느껴졌지요. 지훈은 과거에 대해 자주 말하지 않았어요. 학부 때부터 알고리즘 대회에 나갔고 실패도 많이 했지요. 그는 실패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세히 펼쳐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대신 손이 빨랐지요. 회사에서는 신뢰를 받았습니다. 팀의 빌드를 안정화했고 모듈 테스트를 촘촘히 짰어요. 이름이 뜨는 사람은 아니었지요. 대신 버그가 줄었습니다. 그는 그런 형태의 존중을 좋아했습니다. 은지는 밝았습니다. 선을 정확히 그리는 사람이지요. 컬러칩을 정신없이 펼쳐 놓다가도 회의 시간에는 핵심만 강조했습니다. 강남 테헤란로의 사무실은 유리와 금속과 식물의 질감이 섞여 있었어요. 그녀는 그 조합을 편안해했습니다. 디자인은 공간의 심리를 바꾼다고 믿었지요. 결혼 초에는 퇴근 후 스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지우는 그 선을 따라가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둘은 그렇게 서로의 일을 가볍게 구경했습니다. 깊이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게 서로에 대한 예의라고 믿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그녀는 오늘 일정을 말했지요. 점심 전에 엄마 집에 들를 거예요. 교회 쪽 일이 좀 있대요. 말끝은 부드러웠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저녁은 내가 뭐라도 할게요. 그 말은 자연스러웠어요. 그러나 자연스러움이 너무 매끄러우면 손에 잡히지 않지요. 지우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자기 소리가 가볍게 울렸습니다. 그의 눈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도로 위 흰선이 건조해 보였지요. 옆동 옥상에서는 빨래가 펄럭였습니다. 은지는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손거울을 들었지요. 파운데이션을 얇게 펴 발랐습니다.
눈꼬리를 조금 올렸어요. 립을 2번 얹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공을 들였지요. 귀걸이는 작은 진주였어요. 셔츠는 살구색이었습니다. 스커트는 무릎 아래로 내려왔지요. 향수는 계절에 어울리지 않게 가벼운 시트러스였습니다. 방 안 공기가 얇게 달아올랐어요. 오늘 예쁘네요. 지훈이 말했어요. 고마워요. 밖에 나가면 대충 입기 어렵지요. 은지가 웃었습니다. 웃음은 밝았습니다. 그러나 오래 머물지 않았지요. 그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9시 40분이었어요. 휴대전화가 한번 진동했습니다. 화면은 짧게 켜졌다가 꺼졌지요. 알림은 잠깐 지나갔어요. 지우는 보지 않았습니다. 보려 하지 않았지요. 그는 의자에 앉아 장보기 앱을 열었습니다. 오렌지, 우유, 버터, 체크박스에 표시가 생겼습니다. 둘의 집에는 사진이 몇 장 있었습니다. 웨딩 사진 1장, 제주에서 찍은 노을 사진 1장, 은지의 작업실 한켠을 찍은 사진 1장. 그 사진들은 정확했지요. 뒷배경이 깔끔했고 사람의 표정이 가지런했어요. 정도는 안전했지요. 그러나 때로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우는 그 사실을 스스로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말로 하는 대신 새 카메라 렌즈를 검색했습니다. 사진 동호회 공지사항도 읽었지요. 그는 어딘가로 시선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시선이 닿을 수 있는 거리, 적당한 선명도, 그런 것을 골랐습니다. 현관에서 구두 소리가 났지요. 은지가 신발끈을 조정했습니다. 거울을 한 번 더 보았어요. 머리카락을 뒤로 넘겼습니다. 코트에 허리를 묶었지요. 점심은 빵으로 대충 먹을게요. 그녀가 말했어요. 알겠어요. 저녁 전에 연락 주세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잠금 장치가 작게 울었지요. 복도에 한기가 흘렀습니다. 지훈은 한숨을 길게 쉬지 않았습니다. 대신 허리를 펴고 방을 한 바퀴 돌았지요. 침대 이불을 정리하고 세탁 바구니를 채웠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바람이 얇게 들어왔지요. 먼지 냄새와 겨울 잔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거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저장된 코드가 떠올랐습니다. 새 기능을 붙이는 대신 오래된 함수의 예외 처리를 고쳤지요. 커서가 안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집중은 잘 되었어요. 그러나 집중은 때로 의심을 밀어내는 방법이기도 하지요. 오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시계는 11시 50분을 가리켰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그는 냉장고를 열었지요. 남은 카레를 데웠습니다. 전자레인지의 무늬가 돌아갔어요. 점심을 먹고 난 뒤 그는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창밖에서 구름이 걷혔지요. 빛이 바닥에 넓게 떨어졌습니다. 휴대전화가 테이블 위에서 다시 진동했습니다. 알림 배너가 잠깐 떴고 곧 사라졌지요. 테헤란로 카페라는 예약 알림이었어요. 광고 같았지요. 위치 기반 앱에서 오는 흔한 문구였어요. 지우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단어가 머릿속에 남았지요. 테헤란로, 카페, 토요일. 그는 스스로를 타이르며 휴지통을 비웠습니다. 청소기는 예민한 소리를 냈지요. 장판 위 먼지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소리가 멈추자 집이 조용했습니다. 이상하게 조용했지요. 그는 창틀에 팔을 괴고 밖을 보았습니다. 초록 신호등이 깜박거렸습니다. 보행자들이
바삐 걸었지요.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평범했습니다. 평범함이 먼 곳처럼 느껴졌어요. 오후 2시가 조금 넘었을 때 은지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집에서 조금 늦을 것 같아요. 말끝은 친절했지요. 지우는 그래요. 조심하세요. 라고 보냈습니다. 그 문장을 쓰는 손가락이 잠시 멈췄어요.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유를 찾으려 하지도 않았지요. 대신 사진 동호회 게시판을 새로 고침했습니다. 이번 주 번개 촬영 장소는 강남의 골목이었어요. 유리창 반사가 예쁘다는 소개가 붙어 있었지요. 그는 고민했습니다. 나갈까? 안 나갈까? 결국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에 남기로 했지요. 세탁기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뚜껑을 열자 따뜻한 수증기가 올랐지요. 옷을 건조대로 옮겼습니다. 셔츠의 단추가 반짝였고 소매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옷 사이로 은한 향이 났습니다. 그녀의 향수였지요. 여름에 어울릴 것 같은 가벼운 향. 계절과 조금 어긋난 향이었습니다. 해가 조금 기울었습니다. 거실 바닥의 빛이 길어졌지요. 지우는 다시 커피를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진하게 했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홈쇼핑의 말이 빠르게 흘렀지요. 의미 없이 흘렀습니다. 그는 채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소리만 켜두고 화면을 보지 않았지요. 그때 휴대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알림은 짧았어요. 미리 보기에는 이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모티콘 하나와 시간 약속이 보였지요. 토요일 3, 30이라는 숫자. 토요일 3. 잠금 화면 아래로 날짜가 또렷했어요. 오늘이었지요. 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어요. 세탁대 옆에서 물방울이 한 번 떨어졌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약간 차갑게 느껴졌지요. 별일 아닐 수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우연일 수 있었지요.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 아주 얇은 금이 생겼습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금이었어요.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손끝으로 그 금을 더듬었지요. 촉감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확실했습니다. 창밖의 구름이 다시 모였습니다. 오후의 빛이 조금 무거워졌지요. 그는 창을 닫았습니다. 잠금새가 딸깍 소리를 냈어요. 소리는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오늘의 마지막 문장처럼 들렸지요. 그리고 조용한 집안에서 시간은 조금 빠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공기는 비슷했어요. 서울 하늘은 흐렸고 테헤란로의 유리는 여전히 빛을 흩뿌렸지요. 집안의 시계는 제 시간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시계는 조금 빨랐어요. 일장의 작은 금이 넓어졌지요. 토요일 아침 지우는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일요일에 브런치 갈까요? 합정 쪽 새로 생긴 곳이요. 은지는 코트를 들고 대답했어요. 이번 주는 엄마 쪽 일이 바빠요. 다음 주에요. 목소리는 정중했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지우는 한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탁 위종이를 펼쳤지요. 그는 달력을 꺼냈습니다. 지난 한 달의 토요일을 표시했어요. 작은 점으로 기록했습니다. 출발 시간, 돌아오는 시간, 평소보다 꾸민 정도, 향수의 잔향, 메모는 단문이었지요. 객관식처럼 적었습니다. 그는 카드 앱을 열었어요. 결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토요일마다 강남의 이름들이 반복되었지요. 카페, 이탈리안, 소형 꽃집. 지도에 찍었습니다. 동그라미가 한쪽으로 몰렸어요. 마포는 없었지요. 그는 화면을 오래 보았어요. 판단을 미루었습니다. 숫자는 감정이 없지요. 그래서 믿을만 했습니다. 일요일, 그는 꽃을 샀습니다. 튤립 5송이였지요. 화병에 꽂았습니다. 예쁘네요. 은지가 말했어요.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좋아해서요. 그 미소는 짧았습니다. 대화도 짧았지요. 저녁은 함께 먹었습니다. 의자는 마주보고 있었지만 시선은 자주 비껴갔어요. 그는 주제를 바꾸었습니다. 여름에 제주 갈까요? 그녀는 물만 마셨어요. 스케줄 봐야 해요. 요즘 프로젝트가 커서요. 답은 틀리지 않았지요. 그러나 온도는 낮았습니다. 다음 토요일, 지우는 집에 있지 않았어요. 그는 일찍 나갔지요. 지하철 6호선을 탔습니다. 마포의 교회 근처에서 내렸어요. 건물 안은 조용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중년 봉사자가 앉아 있었지요. 지우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오늘 바자회 있나요? 봉사자가 머리를 저었어요. 요즘은 일정 없어요. 다음 분기예요. 말끝은 친절했지요.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요. 그는 휴대전화의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강남이 뜨고 있었지요. 위치 알림은 여전했습니다. 테헤란로, 카페, 같은 단어가 반복되었어요. 그는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한강 다리를 건넜지요. 전철은 붐볐습니다. 여의도를 지나자 빛이 바뀌었어요. 강남역에서 내렸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천천히 걸었지요. 커피 냄새와 향수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큰 길을 벗어나 옆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리창이 많았지요. 반사가 많았습니다. 사진을 찍는 척하며 시선을 옮겼습니다. 2층 카페, 창가 자리. 은지가 앉아 있었지요. 맞은편의 남자는 정장을 풀어놓았고 웃을 때 눈이 작아졌어요.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지요. 지우는 창밖 그림자 속에 섰습니다. 심장은 빨랐지만 손은 안정적이었지요. 그는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12시 47분이었어요.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열었습니다. 셔터가 조용히 움직였지요. 그는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웃었어요. 화면 속의 어깨가 가까웠지요. 그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은지가 따라 일어났어요. 둘은 길을 건넜습니다. 골목 끝 오피스텔이 있었지요. 7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표시가 보였어요. 출입구 유리문에는 관리사무소 전화가 붙어 있었습니다. 현관명부에는 성이 적혀 있었지요. 태. 끝글자가 반사로 지워졌어요. 그러나 초성은 또렷했습니다. 지우는 입술을 눌렀습니다. 건물의 구조를 눈으로 그렸지요. 편의점, 경비실, 주차장 진입로, CCTV 각도. 그는 골목 맞은편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메모 앱을 열었지요. 12:55 입장. 오피스텔 7층. 남자 키 180 내외. 회색 코트. 문장은 건조했습니다. 감정은 줄였습니다. 감정은 나중에 쓰기로 했지요. 1시간 뒤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나왔지요. 거리의 바람이 스카프를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멀지 않게 걸었습니다.
팔이 스치고 어깨가 붙었다 떨어졌지요.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남자가 손을 들어 머리칼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아주 짧은 접촉이었지요. 그러나 명확했습니다. 지우는 셔터를 눌렀습니다. 3번. 들숨과 날숨 사이였습니다. 그는 뒤따라가지 않았어요. 필요 이상의 장면은 원하지 않았지요. 대신 근처 카페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사진을 백업했습니다. 파일 이름을 바꿨지요. 날짜, 시간, 위치.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토요일. 서랍 안에 서랍을 더 만들 듯 질서를 만들었어요. 질서는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저녁, 그는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엄마는 뭐래요? 은지는 코트를 벗으며 답했어요. 바빠서 오래 못 있었어요. 점심만 같이 먹었지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피곤하죠.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요. 그는 물컵을 내어주었습니다. 손등에 작은 향이 남아있었어요. 낮에 맡았던 그 향이었지요. 계절과 어긋난 시트러스. 지우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는 시도했습니다. 이번에 회사 복지 포인트 남았어요. 둘이 스파 갈까요? 은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데 이번 달은 어렵겠어요. 표정은 무난했지요. 그러나 눈가의 근육은 자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끝났어요. 그 끝이 너무 매끈했지요. 밤이 깊어지자 그는 조용히 책상에 앉았어요. 엑셀을 열었습니다. 시트 이름은 동선이었지요. 열을 만들었습니다. 날짜, 출발, 도착, 결제처, 동행 추정, 근거. 근거 칸에 사진 번호와 영수증 시간을 맞췄어요. 교차 확인이 되었습니다. 문서가 차곡차곡 채워졌지요. 숫자와 사진이 서로를 지지했습니다. 감정보다 강했습니다. 그는 이름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주머니에서 오래된 명함을 꺼냈지요. 몇 달 전, 은지가 식탁에 두고 간 자료 묶음 사이에 있던 것이었어요. 자재 유통팀 팀장 태양점 하나가 잉크로 번져 있었지요. 회사명은 정확했습니다. 그는 인터넷 검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를 걸었지요. 목소리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차분했지요. 안녕하세요. 견적 문의하려고 합니다. 혹시 태양 팀장님 계신가요? 외근 중이십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답했어요. 오전에는 강남 쪽 미팅이 있으셨어요. 네, 일정 공유 감사합니다. 통화는 짧게 끝났지요. 그는 시간표를 또 맞추었습니다. 오늘의 사진과 회사의 외근. 퍼즐 조각이 맞았어요. 밤 11시 은지는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타월을 말아 올렸지요. 지훈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요즘 토요일마다 바쁘네요. 내가 도울 일 있을까요? 은지는 잠깐 멈췄어요. 아니에요. 금방 끝날 거예요. 말끝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적을수록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서랍을 닫았어요. 소리가 작게 울렸지요. 침실에 불이 꺼지고 거실만 희미했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그는 파일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계약, 초안. 제목만 적었지요. 내용은 비워두었습니다. 비어있는 칸이 결심처럼 보였어요. 3번째 토요일, 그는 다시 강남에 섰습니다. 같은 골목, 같은 시간대. 이번에는 다른 각도였지요.
오피스텔 입구의 반사 유리를 선택했습니다. 두 사람이 가까워질 때 유리에 비친 옆 얼굴이 포개졌지요. 사진은 선명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화면 하단에 찍혔어요. 그 순간 남자의 손목에서 회사 출입카드가 흔들렸습니다. 회사 로고가 또렷했지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밤, 그는 모든 파일을 하나의 폴더에 정리했지요. 폴더명은 단순했습니다. 증거, 문서, 사진, 시간표, 명함 스캔, 통화 기록 요약이 들어갔어요. 덮을 수 없는 무게가 생겼지요. 그 무게가 오히려 등을 세웠습니다. 거실 창밖에 비가 조금 내렸어요. 얇은 비였지요. 소리는 가벼웠습니다. 그는 커튼을 반쯤 닫았습니다. 숨을 길게 들이마셨지요. 분노는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표면은 차갑게 유지했습니다. 뜨거운 것은 방향을 잃기 쉽지요. 그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가 낮게 말했어요. 말은 짧았지요. 그러나 칼날처럼 정확했습니다. 그는 내일의 할 일을 적었습니다. 변호사 상담 예약, 탐정사무소 문의, 저장 매체 이중 백업, 대면 시나리오 초안. 문장마다 점을 찍었습니다. 점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비가 그쳤습니다. 공기가 맑아졌지요. 창문에 작은 물방울이 남았습니다. 지우는 의자의 등을 기대었어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길게 떠 있었습니다. 결심은 조용히 자리 잡았지요. 이제 뒤로는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종로의 빌딩들은 회색이었지요.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지우는 검은 서류 가방을 들었어요. 로펌 간판은 작고 단정했습니다. 접수대 옆 난초가 고요했지요. 회의실에서 변호사서가 앉아 있었어요. 안경테가 얇았지요. 지우는 폴더를 꺼냈습니다. 사진, 시간표, 카드 내역, 명함 스캔, 짧은 녹취, 모두 탁자 위에 놓였어요. 서 변호사가 한 장씩 넘겼습니다. 질문은 간단했지요. 촬영 날짜가 연속이지요. 네. 토요일 3번이었어요. 결제 시간과 사진 시간이 맞습니다. 맞춰두었어요. 폭언이나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요. 없었어요. 기본은 갖춰졌다고 했지요. 서 변호사는 메모를 덧붙였습니다.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겠습니다. 이후 손해배상 청구, 동시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출입 기록, 엘리베이터 CCTV 보전 요청, 상대 회사의 윤리 규정도 검토해 두지요. 직접 항의는 피하시고 모든 연락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손등이 차분했지요. 원해요. 기록으로만 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2통의 내용 증명이 작성되었어요. 사실관계, 시간, 장소, 증거 목록, 요구사항. 문장은 단단했지요. 우체국 도장이 찍힐 때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문구는 간결했지요. 끝에 한 줄. 향후 모든 절차는 대리인을 통해서만 진행합니다. 다음 날 반응이 왔어요. 먼저 은지였지요. 강남 사무실의 유리문 너머 그녀는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봉투의 구김이 선명했지요. 입술이 말라 있었습니다. 팀 동료가 물었어요. 무슨 서류예요? 은지는 웃으려 했지요.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개인 일이에요. 그녀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메시지가 왔어요.
이건 오해예요.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 지훈은 짧게 보냈어요. 변호사 통해서만요. 오후 다른 봉투가 태양에게 도착했지요.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멈췄습니다. 그는 봉투를 뒤집어 보았어요. 눈썹이 찌푸려졌지요. 상사의 시선이 옆에서 느껴졌어요. 무슨 일이죠, 팀장? 태양은 말끝을 삼켰지요. 개인적인 해결하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 끝에 윤리규정 포스터가 있었지요. 기재된 문구가 또렷했습니다. 이해상충 방지. 일정이 빠르게 짜였어요. 그 주 목요일 로펌의 소회의실에서 대면이 잡혔지요. 테이블은 길고 의자는 6개였습니다. 지훈과 서 변호사. 맞은편에는 은지와 그녀의 대리인. 옆자리에는 태양과 회사 측 법무담당이 앉았지요. 종이컵에 물이 얕게 흔들렸습니다. 서 변호사가 말문을 열었지요. 사실관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스크린에 타임라인이 떴습니다. 날짜, 시각, 장소, 사진번호, 카드 승인 시각, 관리사무소 사실확인서 초안. 오피스텔 관리소장은 이미 통화로 보전 협조 의사를 밝혔지요. 매일 회신이 뒤따랐습니다. 은지의 대리인이 손을 들었어요. 업무상 미팅일 수 있습니다. 친분은 있었으나 서 변호사가 조용히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지요. 유리반사 사진이 띄워졌습니다. 팔의 각도, 어깨의 거리, 남자의 손목에 흔들린 출입카드, 사진 하단의 시각, 업무 외 시간, 동일 장소 반복. 이후 오피스텔 입 출입이 연속입니다. 태양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 근육이 굳었지요. 사진만으로 단정 확인. 서 변호사가 봉투를 내놓았습니다. 출입 기록 보전 신청을 이미 넣었습니다. 또 하나, 짧은 녹취가 재생되었지요. 관리소 직원의 목소리였습니다. 703은 태양 씨명에 맞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말이 없었어요. 손에 펜만 쥐었지요. 그의 시선은 테이블 끝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침묵이 길었지요. 압박은 침묵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서 변호사가 다시 정리했지요. 요구는 명확합니다. 이혼 의사 확보, 각자 위자료 청구, 금액은 통지서에 기재된 대로, 추가로 상대방의 직위를 사용한 이해상충에 대한 회사 내 조치 확인서를 요구합니다. 은지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손가락이 서로를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요. 지우는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그것뿐이었지요. 태양은 의자를 밀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높았어요. 사생활입니다. 회사와 무관. 회사의 법무담당이 그를 막았지요. 낮은 목소리였어요. 팀장님, 지금은 말하지 마세요. 그도 이미 문구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윤리강령. 파트너사 임직원과의 부적절한 접촉 금지. 조항은 분명했지요. 회의는 짧게 끝났습니다. 문이 닫히자 복도의 공기가 차가웠지요. 지우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끝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거울 속 얼굴이 담담했지요. 분노는 깊이에 잠겨 있었어요. 표면은 매끈했습니다. 그 주 금요일 가사법원의 소장이 접수되었지요. 혼인 파탄 사유 항목 아래에 표가 붙었습니다. 타임라인 요약, 증거 목록, 사실 조회 신청서 초안, 법원 파일 번호가 부여되었어요. 숫자는 명확했지요. 숫자는 조용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태양의 회사에 공문이 전달되었어요. 협력사 임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이해상충 소명 요청. 첨부에는 최소한의 표식만 들어갔지요. 사진 번호, 날짜, 오피스텔 관리소의 협조 공문 사본. 과장은 없었습니다. 문장은 건조했지요. 월요일 회사 회의실. 인사팀과 감사팀이 마주 앉았어요. 태양은 침묵했습니다. 노트 앞에 펜이 놓여 있었지요. 인사팀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직무에서 배제합니다. 출입카드 반납하세요. 그는 잠시 머무셨지요. 카드줄이 느슨하게 떨어졌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가볍게 났어요. 작은 소리였지만 방 안에 크게 들렸지요. 저녁, 은지는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대신 메시지가 왔지요. 한 번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우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리인 번호만 다시 보냈지요. 화면은 곧 꺼졌습니다. 집안은 정리되어 있었어요. 정리는 많이 말해주지요. 무엇을 비워냈는지, 이제 무엇을 채울지. 며칠 뒤 첫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정 복도는 좁았지요. 벽시계 소리가 박자처럼 이어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모두가 앉았어요. 조정위원의 목소리는 중립이었지요. 합의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서 변호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의뢰인의 의사는 확고합니다. 금액과 조건 모두 통지한 대로입니다. 추가로 상대방과의 직접 연락 금지, 거주지 접근 금지에 대한 약정도 필요합니다. 은지의 대리인이 숫자를 낮추려 했지요. 과하다. 서 변호사가 조용히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어머니 진술서, 토요일에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확인. 날짜와 서명이 분명했지요. 조정위원의 시선이 이동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지요. 태양은 의자에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손목시계를 한번 봤지요.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대리인이 귀에 속삭였어요. 회사 쪽 징계 절차와 별개입니다. 민사에서 길어지면 이미지가 말끝이 흐려졌지요. 벽시계가 한번 울렸습니다. 잠시 휴정. 복도에 나와 창가에 섰지요. 지우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바람이 틈으로 들어왔어요. 차갑고 정확했지요. 그는 전화 한 통을 했습니다. 네, 백업은 두 군데로요. 오늘 밤까지요. 목소리는 낮았지요. 단계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뒤로 돌릴 예정은 없었어요. 제게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조정위원이 정리했지요. 상대방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조정하는 위자료 전액, 가사 조정에 의한 이혼, 접촉금지 약정, 각자 비용 부담, 거부시 본안 진행. 문장은 서늘했지요. 은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요. 태양은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목 근육이 뻣뻣했습니다. 그 순간 서 변호사가 마지막 자료를 띄웠지요. 관리사무소의 공식 회신. 해당 일시 703호 출입기록 확인. 두 차례 동반 추정. 도장이 또렷했지요. 반박의 여지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정적. 의자 바퀴가 아주 조금 움직였지요. 그것이 유일한 소리였어요. 지우는 숨을 길게 들이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지요. 이미 결론의 모양이 보였어요. 상대가 어디에서 무너질지 선이 그려졌습니다. 체면이 먼저였지요. 다음은 관계. 마지막은 자리. 회의가 끝나고 문이 닫혔습니다. 지후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지요. 발자국 소리가 일정했습니다. 창밖으로 법원뜰에 나무가 흔들렸어요. 바람은 여전했지요. 그는 스스로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말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충분했지요. 상대는 빠져나갈 틈이 없었습니다. 결정적 타격은 이미 낙하 중이었어요. 떨어지는 속도는 일정했고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다음 장면이 어디서 끝날지 그의 마음은 알고 있었지요. 비가 잦아들었지요. 하늘은 옅은 회색이었습니다. 복수는 서리로 움직였어요. 도장은 차가웠지요. 첫 번째 파동은 회사였어요. 태양은 대기발령 통지를 받았습니다. 책상은 비어갔지요. 공지메일은 짧았습니다. 조사 종료 시까지 직무 배제. 사람들은 말이 없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시선이 피했습니다. 점심 자리에 의자가 하나 빌 때 아무도 묻지 않았지요.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규정 조항이 낭독되었어요. 이해상충, 협력사 임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서류의 문장이 줄마다 내려앉았지요. 태양은 고개를 들었다 내렸습니다. 사생활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요. 인사팀장은 기록을 넘겼습니다. 사생활이라도 직위를 매개로 했습니다. 파트너사와의 공정성 침해. 그는 숨을 삼켰지요. 변명은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사원증이 회수되었습니다. 출입권한이 끊겼지요. 야간의 오피스텔 현관에서 그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경비실 모니터의 파란불이 반짝였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지요. 두 번째는 금전이었어요. 법원의 조정 조서가 확정되었습니다. 지급기한, 금액, 위약조항, 계좌가 표시되었지요. 지우는 통지서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공적 책임은 이렇게 기록으로 남지요. 태양은 은행에 들렀습니다. 대출 한도 조회, 카드 해지, 잔액 이체. 상담원의 표정은 균일했지요. 그는 계산기를 오래 눌렀습니다. 분할이 가능합니까? 조정조서상 기한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가 고개를 떨어뜨렸지요. 오피스텔은 매물로 나왔습니다. 중개사 사무실의 형광등이 하얗게 떴지요. 사진을 찍고 문구를 적었습니다. 즉시 입주 가능. 역세권. 가격은 내려갔어요. 전화는 더디게 왔지요. 매매계약서에 서명하는 날 그는 한참 펜을 들고 있었습니다. 종이는 매끈했지요. 손은 떨렸습니다. 은지에게도 파장이 왔습니다. 팀장은 불러 앉혔지요. 유리 칸막이 너머로 동료들 타자 소리가 지나갔어요. 프로젝트에서 잠시 빠지세요. 목소리는 일정했지요. 일로 문제를 만든 건 아니에요. 은지가 말했어요. 그렇지만 신뢰는 결과입니다. 짧은 문장. 회의실의 공기가 얇아졌지요. 점심시간 복도에서 작은 귓속말이 돌았습니다.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요. 그럼에도 알아들었어요. 채팅방의 초대가 줄었습니다. 팀 단체 사진에서 웃음이 고르게 퍼지지 않았지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저녁이면 모니터 불빛만 남았지요. 화면 속 도면은 선명했습니다. 손은 느려졌지요. 주말 교회 근처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는 말이 적었지요. 이름이 오르내린다. 은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정리하고 있어요. 네가 정리할 일이냐. 정적이 길었습니다. 통화는 짧게 끊겼지요. 길가의 벤치에 앉아있던 그녀는 양손을 모았습니다.
공기는 건조했지요. 지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켜보았지요. 기록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입금 내역, 조정 이행 확인, 상대 회사 징계 결과, 날짜 옆에 작은 점을 찍었지요. 점이 늘어났습니다.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분노는 모서리를 잃고 형태를 가졌지요. 형태는 꾸준했습니다. 한 번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행 확인서의 사인을 받는 자리였지요. 회의실은 좁았습니다. 형광등은 고르게 빛났지요. 태양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고의로 상처 주려던 건 아닙니다. 지훈은 눈을 들었습니다. 고의로 경계를 넘었지요. 우발적이었습니다. 세 번의 토요일은 우발이 아니지요. 말이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펜촉이 종이를 스쳤지요. 사인은 깔끔했습니다. 은지와는 복도에서 스쳤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지요.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목소리는 낮았지요. 지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요. 한 단어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그는 다시 걸었습니다. 뒤에서 그녀의 숨이 얕게 떨렸지요. 잡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팀 메신저에 짧은 인사가 올라왔지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답장은 형식적이었어요. 박수 이모티콘 몇 개. 마지막 출근일, 그녀의 책상은 비었습니다. 화분 하나가 남았지요. 누군가 가져가겠지요. 빛은 무심했습니다. 태양의 징계는 확정되었습니다. 정직, 그리고 권고사직. 그는 회사 로고가 밝힌 컵을 상자에 넣었지요. 복도 끝에서 인사팀장이 말했습니다. 발차기 없게 정리하세요. 문장은 절도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만 끄덕였지요.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잠시 떨렸습니다. 그 후의 시간은 빠르게 기울었지요. 태양은 차를 처분했고 오피스텔 잠금을 메웠어요. 잔고는 얇아졌습니다. 친구들의 연락은 줄었습니다. 대화방은 조용했지요. 밤이 길어졌습니다. 그는 전등을 끄고 빈 방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냉장고에 작은 모터음만 남았지요. 책임은 소리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빈칸으로 옵니다. 빈칸은 선명했지요. 은지는 자취방을 구했습니다. 창은 작았고 복도는 길었지요. 한낮에도 형광등이 필요했습니다. 구석에 전기 히터가 붉게 빛났지요. 이력서를 고쳐 썼습니다. 경력란의 빈칸을 내려다보았지요. 지옥의 자국이 남았어요. 휴대전화는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알람을 끄고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이 다시 가까워졌지요. 지우는 다른 길을 보았습니다. 퇴근 뒤 사진 동호회 번개에 나갔지요. 성수의 창고 카페. 노출을 맞추고 프레임을 바꾸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이 바닥에 가볍게 떨어졌지요. 그는 새 렌즈를 손에 올렸습니다. 무게를 느꼈지요. 적당했습니다. 부동산에도 들렀습니다. 평면도를 펼쳤지요. 방 2개. 채광양호. 지하철역 도보거리. 중개사는 간단히 설명했지요. 낮은 층인데 햇빛은 잘 들어요. 지우는 창틀을 만졌습니다. 따뜻했지요. 메모를 적었습니다. 관리비, 엘리베이터, 소음. 숫자는 다시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법원의 송달이 모두 끝났을 때 마지막 통지가 왔어요. 조정 성립 확정. 사건 번호 옆에 빨간 도장이 찍혔지요. 서류를 덮는 순간 지훈은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게는 아니었지요.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카메라 가방을 정리했지요. 메모리 카드를 빼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폴더 이름은 바꾸지 않았어요. 증거는 남겨두었습니다. 다만 맨 위에 새로운 폴더를 하나 더 만들었지요. 장소? 아직 비어 있었지요. 비어 있는 칸은 이번엔 가벼웠습니다. 은지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해받을 수 있을까요? 지우는 오래 쓰지 않았지요. 시간은 사실을 바꾸지 않아요. 문장은 짧았습니다. 화면은 곧 꺼졌지요. 창밖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미세하게 흔들렸지요. 도시의 불빛이 조용히 번졌습니다. 그는 새벽 알람을 맞췄습니다. 일출 촬영 공지였지요. 강가의 다리, 첫빛, 유리의 반사.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배터리, 삼각대, 장갑. 몰락은 과장 없이 끝났습니다. 문서로, 절차로, 기록으로. 명예는 조용히 사라졌고 재산은 숫자로 줄었지요. 관계는 말없이 끊어졌습니다. 빈칸이 남았습니다. 그 빈칸은 각자의 몫이었지요. 지우는 불을 껐습니다. 방 안이 어두워졌지요. 마음 한쪽에 얇은 여백이 생겼습니다. 차갑지만 잔잔한 여백이었지요. 그 여백으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장면으로 열릴 수 있겠지요.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믿음은 크지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겨울이 끝났습니다. 공기는 덜 차가웠지요. 하늘은 옅은 파랑이었습니다. 복수는 서류로 마무리되었어요. 도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지요. 지우는 새 아파트로 들어왔습니다. 방 2개. 남향. 오후의 빛이 길게 들어왔지요. 바닥은 조용했어요. 박스는 간단했습니다. 컵 2개. 접시 4장. 카메라 가방 하나. 서랍 가장 아래에는 여전히 폴더가 있었지요. 증거. 그는 손을 얹었다가 닫았습니다. 닫는 소리는 작았지요. 첫 주말. 커튼을 반쯤 걷었습니다. 바람이 얇게 들었지요. 탁자 위 머그에 뜨거운 차를 따랐습니다. 김이 얇게 올라왔어요. 손이 따뜻해졌지요. 창밖의 가로수가 흔들렸습니다. 빛이 벽에 사각형으로 앉았지요. 그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긴장이 바닥으로 가라앉았지요. 변호사 사무실에 마지막 방문을 했습니다. 영수증을 정리하고 사건 종결 안내를 받았지요. 서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움이 컸습니다. 앞으로는 서류가 아니라 일상이 채워질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화는 짧았지요. 문밖 공기가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사진 동호회 번개는 계속되었어요. 새벽의 강변. 첫빛이 다리 아래 물결에 부서졌지요. 그는 조리개를 조금 닫았습니다. 셔터가 조용히 움직였어요. 화면의 선이 또렷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요. 어깨가 가벼웠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프레임 좋네요. 지우는 웃었지요. 감사합니다. 그 말은 오래간만이었어요. 그러나 어색하지 않았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서 우유를 샀습니다. 장보기 목록이 간단해졌지요. 냉장고 선반에 줄 맞춰 넣었습니다. 질서는 다시 편안해졌어요. 같은 질서였지만 이번엔 감시가 아니었지요. 생활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봉투가 하나 있었지요. 반송 불가 표시. 보낸 이는 은지였습니다.
봉투는 얇았어요. 편지는 짧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유가 아니라 책임을 배웁니다. 건강하세요. 글씨가 차분했지요. 그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 위에 작은 메모를 올렸지요. 받았음. 한 단어면 충분했어요. 그 밤 그는 차를 한 잔 더 우렸습니다. 향은 조용했지요. 가끔 과거가 낮은 소리로 떠올랐습니다. 유리 반사, 엘리베이터 표시, 관리사무소 도장. 장면들은 선명했지요. 그러나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떠올라와도 자리를 주지 않았지요. 자리는 현재를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그는 창을 살짝 열었어요. 바람이 커튼을 밀었습니다. 작은 주름이 생겼지요. 그 주름이 마음의 무늬처럼 보였어요. 태양의 소식은 멀리서 들렸습니다. 징계 확정, 퇴사, 지방 공장 취업. 소문은 단문으로 흘렀지요. 그에게 보낼 말은 없었습니다. 보낼 이유도 없었지요. 책임은 각자 자리에서 배우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손에서 컵을 놓지 않았습니다. 따뜻함이 남았지요. 은지는 일을 다시 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어요. 작은 사무실, 계약직, 출근길이 길다고 했지요. 그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에서 한 문장을 만들었지요. 무사하길. 그 문장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보내지 않아도 되는 말도 있지요. 보내지 않을 때 더 분명해지는 말도 있습니다. 지훈은 서랍을 한번 정리했습니다. 폴더의 순서를 바꿨지요. 증거는 아래로, 장소는 위로. 새 폴더가 더 생겼습니다. 사람, 빛, 여행지를 뜻하지 않았지요. 일상에서 찾는 것들이었습니다. 골목의 표지판, 버스 정류장의 그림자, 카운터 위 유리컵의 물결. 그는 작은 장면들을 모았지요. 모을수록 마음이 균형을 찾았어요. 가끔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의 안부, 동료의 저녁 약속, 변호사의 확인 연락. 대화는 담백했지요. 괜찮니? 괜찮아요. 밥은? 먹었어요. 일상은 이런 문장들로 이어졌습니다. 짧지만 충분했지요. 봄비가 한번 내렸습니다. 골목에 흙냄새가 올라왔지요. 그는 우산을 접고 신발을 정리했습니다. 현관에 새로운 슬리퍼를 놓았지요. 혼자 사는 집의 소리가 균일해졌습니다. 냉장고, 벽시계, 보일러. 각자의 리듬이 있었지요. 그 리듬 속에서 그는 잠을 잘 잤습니다. 퇴근길, 그는 강남을 지나도 가슴이 빨라지지 않았어요. 신호가 바뀌면 건넜습니다. 유리창은 여전히 반사했지요. 그러나 그에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반사된 것은 그날의 하늘이었지요. 그는 하늘만 보았습니다. 하늘은 단순했어요. 사진전을 보러 갔습니다. 한 구석에 문장이 붙어 있었지요. 빛은 대상보다 먼저 도착한다. 그는 그 문장을 오래 보았습니다. 나오는 길 명함 크기의 엽서를 샀지요. 집에 돌아와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엽서 아래줄을 하나 더 적었지요. 책임은 선택보다 오래 남는다. 두 문장이 나란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상처는 흔적이 되었지요.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길을 막지도 않았지요. 그는 가끔 그 흔적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질감이 있었지요. 그 질감을 기억하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해였고 수용이었지요. 어느 저녁 법원에서 최종 서류가 하나 더 도착했습니다.
사건 종료 통지. 그는 도장을 확인하고 서랍을 닫았지요. 차를 우렸습니다. 창틀에 기대어 바람을 들었습니다. 노을이 벽을 물들였지요. 휴대전화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다음 주 촬영 공지. 바다, 파도, 전등.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길게는 아니었지요.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문득 자신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소리는 작았지요. 그러나 방 안에 또렷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누구에게 보내는 것은 아니었지요. 한 장이면 충분했습니다. 나는 내 몫을 지켰다. 분노를 사용했으나 쥐고 살지 않겠다. 사실을 사랑하고 책임을 기억하며 올바르게 살겠다. 누군가의 잘못을 내 삶의 중심에 두지 않겠다. 내 중심은 내가 고른다. 문장을 접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지요. 자물쇠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또 한 번 흔들렸지요. 주방에서 물이 끓었습니다. 머그에 차가 채워졌어요. 그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따뜻함은 과장이 없지요. 오래가기도 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요. 마음은 조용했습니다. 내일의 계획을 떠올렸습니다. 아침 산책, 장보기, 사진 인화, 친구와의 늦은 점심. 간단했습니다. 그러나 단단했지요. 재결합은 없었습니다. 용서는 서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삶이 앞으로 갔지요. 이해와 수용, 책임의 문장들이 그의 하루를 지탱했습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작은 결심이 밤마다 새로워졌지요.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방을 채웠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지요. 내쉬었습니다. 소리 없이 가볍게. 여우는 잔잔했고 충분했습니다.